중과실 없어야 됩니다. 중과실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안 해도 되고요. 민법 109조 착오는 판례에 따르면 임의 규정이다. 취소하지 말자. 특약해도 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 불법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자, 14번 착오 틀린 것. 토지를 매수했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목적물의 하자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동기이차고 맞습니다. 자기는 되리라 생각하고 샀거든요. 동기이차고 맞습니다. 토지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로 알고 샀는데 절반 가까이가 하천이더라. 중요 부분 차고 맞고요.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했다. 사기다 착오다? 착오입니다. 표시상이 착오다. 맞습니다. 동기의 착오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데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4번이 틀렸죠. 합의까지 요하는 건 아니다. 동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표시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합의까지 요하는 건 아니다. 건물 및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할 때 부지 지분이 다소 부족하다. 지분이 다소 부족하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 지문들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15번 볼까요?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 서면에 했다. 표시상이 착오다. 맞습니다. 계약 당시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리라 기대했죠. 동기죠.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동기의 착오니까 취소 대상이 아니다. 맞고요. 토지 현황을 경작할 수 있는 논으로 하는데 하천이더라. 중요 부분 착오고요. 토지 매매에서 시가의 착오, 건수한 면적의 착오, 부족 이 부분은 착오가 아니다. 맞고요. 주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 그러면 없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취소 못한다. 5번이 틀린 거죠. 자, 16번 착오 틀린 것. 1번은 매수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다.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같은 내용이고요. 2번은 가압류 등기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원인 무효다. 취소 못한다. 맞고요.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토지 매수할 때 토지대장 등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중과실이 있는 거예요. 중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합니다. 맞습니다.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 매도인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되죠. 해제했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중효죠. 이중효. 매도인은 해제하더라도 매수인은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5번 질문은 굉장히 시험 많이 나온 거고요. 자, 17번 착오 옳은 것. 매도인이 또 나왔네. 보세요. 적법하게 해제했는데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1번이 답이죠. 옳은 것. 2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착오로 취소됐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3번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그럼 착오 아니다입니다. 취소 못합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면 취소 못하는데 상대방이 이것을 알고 이용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요 지문 한번 시험 낸 거거든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아니죠. 중과실이 존재한다. 누가 입증해야 되나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은 유효 주장하는 자, 유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니까. 중과실이 중요 부분이다라는 것은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중요 부분이다라는 것은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고, 중과실이 존재한다. 그거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자, 18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맞는 거 찾으라 했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틀렸죠? 이 1번 이 지문 시험 냈던 거예요. 중대한 과실은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유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동기의 착오가 유발된 경우에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되고요. 3번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못합니다. 4번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매번 시험 내었었어요. 매매계약서 당사자 모두 X토지 지분에 착오를 일으켜서 Y토지로 표시했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죠. 오표시 무효 원칙. 이 18번 요것도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19번 착오 옳지 못한 거.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그러면 취소 못한다. 맞습니다. 임의규정이니까. 소치하 등 소송 행위에도 사기 착오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안 됩니다. 소송 행위에는 공법 행위거든요. 여기에는 민법 사기나 착오 이런 것이 적용되는가? 적용 안 됩니다.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했다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했다. 조금 말을 바꾼 거네요. 표시상의 착오다. 맞습니다.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부분 착오 될 수 있습니다. 맞어요. 자, 한두 문제 풀고 나면 다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도 한 두 문제씩만 이렇게 봐도 충분해요. 20번 착오에서 중과실 1번 이거 시험 나왔던 지문인데요. 중과실이 무슨 뜻인가 이 말이거든요. 표의자의 직업, 행위, 종류, 목적 등에 비춰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현저하게가 없으면 주의를 결여했다면 그게 경과실이에요. 현저하게 꼭 들어가야 중과실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중과실에 대한 입증은 상대방이다. 맞고요. 공장 경영하는 자가 공장 설립할 수 있는가 알아보지 않았다. 중과실이 있어서 취소 못해요. 맞습니다. 중개사 통하여 거래하지 않고 토지 거래했을 때 스스로 책임하에 공적 장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확인하지 않으면 중과실 있다. 맞고요. 착오자의 중과실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는 경우에 착오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되죠. 5번이 틀린 거죠. 자, 21번 봅니다. 착오 옳지 않은 거. 제3자 기망으로 표시상 착오가 발생했다. 요거 기준인데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뭐 해야 돼요? 이거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예요. 1번.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 1번. 2번은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착오 아니다. 경제적 불이익 입은 게 아니다. 착오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면 되고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4번에
당사자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109조 1항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합의로 배제 가능하다. 맞고 임의규정.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때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려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맞고요. 자, 22번 볼게요. 갑은 고층 아파트 짓기 위해서 끌소유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주었다. 법령상 제한으로 고층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토지였다. 한편 갑을 간의 계약서에 이 토지 용도가 주택 건설 용지로 기재된 사실이 있지만 어떤 규모나 형태의 주택을 건설할지 언급이 없었다. 즉 이 말 분석하면 고층 아파트 짓겠다는 동기가 표시됐다 안 됐다?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 뜻이 을은 갑의 구체적 건축 계획 모르고 있다. 즉 표시도 안 됐다. 동기가 표시 안 돼 있다. 옳은 것. 그러면 갑의 동기의 착오예요. 취소 못합니다. 표시가 안 됐으니까. 1번에 보세요.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취소할 수 없다. 끝. 정답. 자, 동기의 착오는 원칙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외적으로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 없었고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되시나요? 또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안 해도 취소할 수 있다. 뭐 조금 전에 봤던 중과실이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는 이 세 가지죠.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원시적 불능도 아니고요. 표시상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정도금 지급 후에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안 되고요. 자, 23번 볼게요. 동기의 착오로 취소 못한다가 맞고요. 23번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부작에 의한 기망행위가 위법할 때 사기로 인한 취소와 기망이니까 사기죠.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경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사기로 인한 취소와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경합할 수 있습니다. 경합, 병존할 수 있다.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이건 취소와 손해배상을 둘 다 해도 됩니다. 선택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돼요. 타인의 과실이 있는 기망. 기망이 어떤 기망이라고요? 과실이 있는 기망. 이건 기망이다 아니다? 사기는 2단의 고의라 해야 돼요. 고의가 2개라 해야 돼요. 과실 가지고는 안 돼요. 사기로 인한 취소는 속이려는 고의, 속아서 의사표시하게 하려는 고의, 고의 2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과실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가 맞는 말입니다. 3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이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는 선의는 추정된다. 맞고요. 사기는 의사표시 결정의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익 취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기망 임원되는 거죠.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 말하지 않았다. 기망 아니다. 그것도 굉장히 여러 번 나왔습니다. 묵비, 고가로 불렀다, 묵비했다, 침묵했다 여러 번 나왔어요. 다 기망 아닙니다.
가격은 상대방이 알아봐야 되는 일이거든요. 24번 사기 옳은 것.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과실 없이 알지 못했으면 선의무과실이거든요. 이때는 취소 못합니다. 자, 제3자가 사기 강박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요 두 가지의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되시나요? 요거거든요.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하면 취소 못해요. 유효해요. 어쩔 수 없어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상대방의 포괄성경이 상속인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포괄성경은 제3자가 아닙니다. 제3자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했다. 사기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아니라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로 해야 됩니다. 그거 두 번 냈고요.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시가를 허위로 거지했다. 사기 아닙니다. 기망 아니다 했고요.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의사 표시한 상대방 병은 갑이 그 사실 알지 못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5번이 답입니다. 5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대리인이 기망한 거예요. 대리인이 기망했을 때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선악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선악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대리인에 의한 기망. 자, 25번 볼게요. A의 기망으로 갑은 을에게 이전했다는 거죠. 틀린 거 찾으라.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의 갑은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갑이 사기당한 사실 을이 모르고 무과실이다. 취소 못합니다. 맞고요. 사실은 그게 다예요. 기억, 니은 두 개가. 둘 다 옳고요. 만약 갑의 대리인 A가 을을 기망했다면 을은 갑의 대리인 A의 사기, 갑이 대리인 A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선악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갑이 A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매매계약 취소해야 된다. 아니죠? 먼저 취소해야 하는 건 아니다가 맞습니다. 오히려 리얼도 아주 자주 나왔고요. 을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 사기로 취소하면 선의 병에게는 주장 못하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25번 지문은 디귿하고 리얼 그걸 늘 이렇게 낸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뭐 25번 문제도 충분히 괜찮아요. 자, 26번 볼게요. 틀린 거. 아파트 분양자가 공동묘지 조성되어 있다. 고지하지 않았다. 기망 맞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에요. 알릴 의무 있는 사람인데 안 알렸다는 거죠. 기망 맞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이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선택해도 됩니다. 둘 다 해도 되고요. 분양회사가 상가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 사건이네요. 수익을 보장한다. 과장 선전 광고 기망 아니다. 수익은 누가 판단해야 돼요?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가격하고 수익은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망 아니다. 이 판결입니다.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법조문 그대로고요. 대리인의 기망 행위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27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사기 강박을 뜻해요. 옳지 않은 것. 표의자가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지 않은 한, 취소하지 않으면 그냥 유효예요. 맞아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 이게 틀렸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아, 맞는 겁니다. 그죠? 맞는 겁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즉 유언 같은 경우를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서 유동적 무효 상태 사기 강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A의 대리인 B가 C를 기망하여 계약 체결했다. 대리인이 나왔습니다. C는 A가 대리인 B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대리인 이야기가 늘 이렇게 시험 나오는 거예요. 대리인 이야기가. 4번이 틀린 겁니다. 중대한 고지 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기망으로 인한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28번 틀린 것. 강박이 무슨 뜻인가? 해악을 고지하여 부당한 의사결정하게 하는 것, 즉 공포심을 갖게 하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것. 맞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강박입니다. 위법합니다. 부정한 이익과 관련이 없으면 적법인데 부정한 이익과 관련되면은 위법합니다.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 강력 요구가 강박은 아니다입니다. 맞습니다. 계약 해지하여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고지한 것, 이것도 위법 강박 아닙니다. 강박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지가 완전 박탈되었다. 그러면 무효예요. 무효 상태, 의사 무능력이니까. 이런 질문도 한 번씩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봐두실 필요. 29번 볼게요. 강박 맞는 거 찾아라. 상대방의 강박에서 정려 의사표시한 경우에 정려의 내심의 효과에서가 결여된 것으로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 틀렸죠? 결여된 것이 아닙니다. 진입니다.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해야 돼요. 1번 지문이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성립 과정에 불법적 방법, 강박이 사용됐다. 반사회적 아니죠. 제3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되죠. 없다가 틀렸고요. 강박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지가 완전 박탈되었다. 그건 무효고요. 4번이 답이네요. 어떤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당이면 위법입니다. 자, 30번 틀린 거. 소송 행위가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사기 강박 적용 안 되거든요. 취소 못 합니다. 맞습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죠. 역시 대리인에 의한 사기 강박 2번이 틀린 겁니다. 사기로 인한 거래 행위가 취소 전에 있었던 취소 후에 거래가 있었던 가릴 것 없이 그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교환계약 당사자가 자기 소유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 기망 아니다. 맞고요. 제3자 사기로 계약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맞습니다. 강박에 의해서 을에게 정려를 했네요. 을이 강박을 했네요.
정리했습니다. 구제수당. 갑은 강박을 이유로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는, 자, 이게 이제 비진입니까? 진입니까? 진입니다.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니까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 행위 계약한 날로부터는 10년. 자, 그러니까 기억해 보시면 10년 후에도 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니은의 강박에 의한 정려는 반사회적 무효 틀렸고요. 무상행위인 정려도 불공정 무효다 틀렸고요. 강박에 의한 정려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틀렸잖아요. 진이 있거든요.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자를 완전 박탈할 정도가 아니라 제한받는다. 제한받으면 취소 사유예요. 완전 박탈이면 무효고요. 제한이면 취소 대상이거든요. 미움 하나만 맞네요. 의사표시 해가지고 뭐 그냥 두루뭉실하게 낼 때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네 가지 구분해서 각각 시험을 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개를 묶어서 낼 수도 있어요. 32번 볼게요. 틀린 것, 의사표시에 틀린 것.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에도 비진이 적용될 수 있다. 맞고요. 없는 경우도 적용되거든요.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다. 맞고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은 시과에 가서 침묵한 것 기망이다. 아니죠. 4번이 답이고요.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으로 잠재됐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정려 의사표시 했다면 비진이가 아니다. 진이다. 맞습니다. 봐요. 실컷 공부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자, 33번 볼게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틀린 것.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다. 맞습니다. 도달은 그 내용을 상대방이 수령하거나 알 것까지 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도달 뜻이죠. 청약을 발한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했을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틀렸죠.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응지가 되더라도 영향 미치지 않는다. 3번이 틀린 겁니다. 의사표시 수령자가 제한응지할 때는 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도달로서 대항을 못하거든요. 표의자는 의사표시 도달을 대항할 수 없으나 법정 대리인 안 때에는 도달을 주장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보통 우편 방법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은 도달로 추정해 주는데 보통 우편은 안 해줍니다. 자, 34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틀린 것.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과실 없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공시송달 가능합니다. 맞고요.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 상실을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맞죠? 조문 그대로고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도달 후에는 처리가 안 되거든요. 예. 우편물이 등기 우편 발송되었다. 도달로 추정됩니다. 4번이 틀린 거죠. 도달은 내용을 수령한 것으로 의미하는 건 아니다.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만 되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35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틀린 것. 표의자가 청약을 발송 후 사망하더라도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맞고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도 도달된 걸로 처리합니다.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 맞고요. 내용증명.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응지가 되었다. 법정 대리인 통지서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틀렸죠. 도달만 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영향 안 미친다 해야 됩니다. 4번이 틀린 겁니다.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 내용증명 우편이 도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치 거절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라 하더라도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문제만 더 합니다. 대리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36번. 요거 꼭 받으세요.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발신주의.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거 모두 골라라.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성락의 의사표시.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성락 통지는 발신주의인 거 맞죠? 1번 맞습니다. 기억 요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4번이나 5번 찍으면 안 됩니다. 1, 2, 3에서 찾아야 돼요. 자, 니은의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 최고. 예약 완결권 행사할 거냐 말 거냐,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장을 보냈는데 여기서 확답을 나중에 상당한 기간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 완결권 상실이에요. 효력 상실. 받지 못하면. 그러면 이건 뭡니까? 도달주의예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 여부 마찬가지. 해제권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최고를 했는데 받지 못하면 해제권 상실 되시나요? 이것도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를 봐두셔야 돼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을 이익 받을 거냐, 수익자에게 받을 거냐 말 거냐 최고를 했단 말이죠. 상당한 기간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이것도 도달주의입니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거절. 이 세 가지가 도달주의예요. 그 다음 5번째,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본인의 확답. 본인 쪽으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최고를 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요거는 발하지 아니하면 이거 발신주의예요. 답은 기억하고 미음. 니은, 디귿, 리을이 도달주의라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쉽게는 발신주의 아닌 것 찾아라 하면 돼요. 문제 바꾸는 방법이. 실제로 디귿하고 리을은 몇 번 출제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복습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